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물가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물가는 이제 우리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다소 마음을 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자, 미래에셋증권 김충현 수석연구위원과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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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봤는데 손흥민인 줄. 네. 아니, 머리 스타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소니? 네. 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아,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자,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되거든요.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지금? 지금 저는 의료기기 담당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인데 의료기기 회사들도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좀 간단한 리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기기. 사실 우리나라만 투자하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의료기기는 약간 미용기기 쪽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을 것 같고, 근데 미국의 의료기기는 좀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성장성이 좀 좋아요? 사실 기기는 말씀하셨던 그 미용 부분도 글로벌리 굉장히 좋고요. 네. 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어디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네, 그거는 제가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럼 업황부터 한번 볼까요? 업황부터? 네.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서 되게 오랜만에 헬스케어 섹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정말 안 좋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반등하고 있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의료기기 섹터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장표가 그 의료기기를 그 어떤 분위기를 가장 잘 대변하는 장표인데 네네. 이게 이제 의료기기 전문이라고 해야 되나? 의료기기 ETF 네네. IHI라는 ETF의 주가 추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사실 굉장히 좋은 ETF였어요. 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ETF였었는데 팬데믹이 이제 시작된 다음부터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사실 의료기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부진했던 경험은 사실 이 시기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드물거든요. 없네요. 네.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의료기기도 의외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YTD 우리가 연초 대비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죠. 3월 중순부터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기 흐름이 좋다. 네. 근데 이제 ETF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안 좋아도 어느 쪽에서 좀 커버를 해주고 네네. 이제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주가가 이렇게 안 좋았다는 얘기는 그냥 종목들이 다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섹터 자체에 좀 굉장히 좋은 훈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 섹터의 훈풍이 왜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시작점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크로 이벤트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크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금리나 네. 뭐 인플레이션, 뭐 환율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여기서 말하는 매크로는 이제 그 의료 인력이에요. 의료 인력?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의료 기기는 말 그대로 기기이기 때문에 가정용 의료 기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의료진에 의해서 쓰이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료진이 부족하면 안 쓰겠죠. 덜 쓰이겠죠. 덜 쓰겠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공급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부족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의료진 중에서도 이제 의료 보조 인력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의사들도 부족했지만 네. 간호사들도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미국 고용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보시면은 헬스케어 분야가 그러니까 구인 공고가 네. 팬데믹이 시작한 다음부터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일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네요. 진짜 일하려는 사람이. 퀴트, 그러니까 네. 그만뒀다는 그만둔 거죠. 사람이 많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한 300만 명 정도가 공고가 분기별로 나갔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보시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비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그래도 이 공고의 한 50% 정도는 채워졌어요. 근데 팬데믹이 가면서 부족하게 되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기들이 활용이 덜 된다라고 네. 하는 측면도 있는데 또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근데 이제 병원은 팬데믹 기간 때 보시면은 병원은 문전성시입니다. 맞아요. 병원에 수요가 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럼 병원은 이걸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인력을 좀 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인력을 고용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병원의 그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 기계 살 돈이 필요한데 그거 인건비에 다 써버리니까 그 돈이 좀 부족해졌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민간 병원도 많아요. 그래서 병원들의 통상적인 이제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한 10%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2021년 들어서 그게 5%로 떨어지더니 네. 2022년에는 적자가 났죠. 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병원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입장에서 고가 장비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비싼 거는 2, 30억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자본 투자라고 하죠. 캐펙스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아, 적자인데 어떻게?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오히려 이제 그 환자 회전이 빠르거나 네네. 병원 입장에서 마진이 좋은 진료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의료진이 부족해졌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그 의료진이 부족해서 의료기기가 덜 쓰게 되는 효과 플러스 병원이 어려워지면서 병원에서 비싼 고가 장비를 구매를 주저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아, 저는 팬데믹 때문에 의료진이 부족해졌다는 게 의료 장비 구매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개의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의료 기기를 보면은 장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쓰이는 이제 소모품이나 아니면 의사들이 사용하는 이제 소형화된 기기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네. 장비도 못 사고 네. 기기도 못 사고 네. 그 기기도 소모품. 네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어.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빠르게 좀 해소가 아까 빠른다는 표현보다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구인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 병원 운영도 이제 이거는 먼슬리가 월간으로 나온 데이터인데 네. 지금 3월에 보면은 이제 오랜만에 BEP를 찍어 손익분기점을 맞췄습니다.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적자는 아니네요, 이제.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 이제 실적 발표를 들어보면 네. 대부분 이제 이 의료진 부족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부 톤이 좋아졌어요. 네. 개선되는 게 보인다. 네. 뭐 하반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를 기업에서 우리 김충현 수석연구위원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사람 구하느라고 우리가 장비 못 산다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렵게 의료진 인력이 부족합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못 알아듣겠으니까. 네. 아유, 참 좋습니다. 다음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기업들 그 나오는 데이터들 가지고서 만들어본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이제 의료 영역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냐면 이제 심장과 관련된 시장이 가장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집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면은 네네. 심장 관련된 시술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그때 의료기기가 정말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심혈관 수술하는 업체들의 심혈관 관련 사업부 매출을 보면 요게 그러니까 그 선으로 돼 있는 게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네네. 빨리 올라가고 있죠. 음. 그다음에 이제 수술에 쓰이는 네. 시술에 쓰이는 그 업체들의 매출도 1분기 때 빨리 올라가죠. 근데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해서 빨리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또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의료기기는 계절성이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계절성이 있어요. 글로벌 의료기기가 계절성이 있어요. 언제 잘 팔리고 언제 안 팔려요? 4분기가 제일 잘 팔려요. 4분기가? 네. 왜 그러지? 그 이유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미국 보험제도의 약간 그 특징인데 미국 보험제도는 그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공제액인가? 네네. 뭐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디덕터블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내 돈을 냅니다. 네네. 근데 디덕터블을 넘어서는 금액부터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사랑 상품 계약을 했는데 네. 제 디덕터블이 이제 10,000불이다. 네. 그러면 10,000불까지는 제 돈으로 의료 비용을 지출하고 네. 10,000불이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네. 이제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1년 단위로 리셋이 돼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 상반기일수록 디덕터블 못 채웠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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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디덕터블을 넘는 구간이 나올 거고. 네네. 근데 그게 1월이 되면 다시 리셋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료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시술 같은 경우에 당장 받겠지만은 네네. 그러면 이제 디덕터블이 새로 리셋되기 전에 사람들이 병원을 몰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디덕터블 러시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아. 그래서 4분기 때가 이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의료 병원이나 딜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회사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 떨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때 구매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통상 4분기 때가 가장 성수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이 그 매출, 네. 의료기기 합산 매출, 그다음에 네. 수술 의료기기 합산 매출 지금 빠르게 올라온 게 1분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4분기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1분기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는 거는 올해 4분기는 더 기대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포인트를 잘 잡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4분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분기 대비로 보면 보통 1분기보다 아까 4분기보다 1분기가 좀 내려와요. 네네. 근데 보시면은 지금 막대기가 제일 높은 데 서 있죠. 그게 1분기인데도 1분기가.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4분기 때가 주저앉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로 좀 나타나고 있다.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이제 의료기기가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 관절입니다. 네. 인공관절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많이 쓰이는 게 어디 많이 쓰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의약품은요, 네. 뭔가를 약간 이제 되게 개념적으로 설명해서, 그러니까 네, 편하게 네, 네, 생각해서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뭔가를 없애거나 파괴하는 식으로 치료를 많이 해요. 약이요, 약이? 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항암제는 암을 아, 파괴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보통 약에는 이제 인히비터라는 말이 많이 붙어요. 네네. 뭔가를 방해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뭔가를 다시 재생시키거나 이런 치료는 아직 이제 개발이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빠르게 되진 않죠.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의료기기가 많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도 그 재생은 못 시키지만 네. 대체해버리면 되거든요. 인공관절과처럼.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약품이랑 약간 다르게 뭔가가 이제 노후화돼서 대체화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의료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 영역이 심장하고 관절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은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심장 쪽이랑 관절 쪽이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네. 지금 보면 이 관절 이 영역도 지금 1분기 실적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요새 이제 뭐 전자약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네네. 이제 몸 안에다가 그 자극기를 심습니다. 몸 안에다가 뇌나 아니면 척추, 중추신경계에 심어요. 뭐 신호를 주는 그런 기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파킨슨병이나 네. 아니면 이제 운동 이상 장애를 치료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반대로 이제 몸에 뭔가를 심어야 되니까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제 의료기기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의료진 부족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게 지금 아까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들 데이터로 나오면서 지금 이제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문제가 해소되면서 병원들이 기기를 살 수 있게 되고 네네. 실제로 그 기기를 사다 보니까 원래는 4분기가 성수기인데 오히려 1분기 매출이 굉장히 급하게 늘었고 네. 그리고 실제 지금 뭐 관절, 신경조절 치료 이런 것들에 나중에 보여주신 건 이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시술이 많이 늘어나는 시술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의 주가가 실제로 올라가는 현상이 그렇죠. 지난 1분기에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초 대비해서 특히 실적 시즌이 시작됐었던 3월 중순부터 빠르게 반등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요인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한편으론 네네. 아무리 그러니까 장비를 많이 살 수는 있어요 병원에서. 네네. 근데 결국은 환자가 늘어나야 그 장비를 더 사고 맞아요. 그리고 사용해서
이 장비 업체들은 또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AS 받는 거, 막 중간에 맞아요. 부품 교체하는 거, 그거가 있어야 이것도 되게 큰 캐시카우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은 환자가 많이 늘어나야 될 모멘텀이 지금 있느냐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환자는 계속 있죠. 근데 시술이 안 되니까 우리가 소위 백로그라고 하죠. 이제 네네. 밀렸죠. 뭐 수주 잔량 같이 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부족해서 못 들어가니까.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술 중에서 그 인공 판막 시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판막을 네네. 인공적으로 교체하는 시술이에요. 근데 그런 시술을 할 때는 요새는 이제 개용 수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쪽을 째서 하는 게 네네. 아니라 그 허벅지에 대동맥이 있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이제 카테터라고 하는 관을 집어넣어서 시술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그 시술인데 관을 넣어서 하니까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CT도 찍어야 되고 혈관 조영술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못하게 돼서 밀리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업체들의 이제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됐던 부분은 네. 수요 이슈는 아니었어요. 아, 네. 의료진 공급이 부족해서 생겼던 모든 이슈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었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한테 해주실 이야기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들 이제 기업별? 그래서 전반적인 네. 느낌이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말씀드렸고 네네. 그러면 이제 주요 종목들 그래도 많이들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들별로 어. 1분기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그럼 어디입니까? 첫 번째 기업은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네. 이제 당뇨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지금 공개 안 해주셨는데 네. 되게 유명하죠 이거 덱스콤. 네네. 지금 우리나라 당뇨 치료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계속해서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게끔 기기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덱스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당뇨 관련된 업체들이 다 좋아요. 특히 이제 헬스케어도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제약사 중에서도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업체들도 지금 되게 좋거든요. 네네. 그 회사가 지금 되게 가장 빅파마 중에서도 돋보이게 좋은데 가장 큰 이유가 당뇨 치료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형 당뇨 치료할 때 사용되는 이제 GLP-1 관련된 치료제인데 이게 당뇨에도 좋은데 이거에 이제 체중 감량. 맞습니다. 살 빠진다고. 네,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정말로 화두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당뇨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기기는 그러면 왜 좋냐를 놓고 보면은 이 덱스컴이라는 회사랑 에보트라는 회사는 둘 다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장비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게 뭐예요? 연속 혈당 측정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저희 회사 채널에서도 저희가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출장 갔다가 구매해서 한번 착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뇨 없으신데 착용해 보신 거예요? 네. 아. 이제 뭘 알아야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 네. 바늘로 찌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 양 두 회사 제품을 다 써본 사람인데 네네. 이 회사 신제품 G7도 써봤고 네. 이 회사 신제품 리브레 3라는 제품도 다 써봤는데 네.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뭐 언젠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튼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거는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연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죠. 네네. 그래서 원래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손가락에 이제 상처를 해서 바늘을 찔러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체열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만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몸에 차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달고 있으면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네. 그동안 5분에 한 번씩 내 몸의 혈당 정보가 측정이 되고요. 그게 이제 별도 수신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에 많이 어떤 분들이 많이 쓰이냐면 당뇨 환자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형 당뇨 환자랑 2형 당뇨 환자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1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하는 이제 장비였는데 지금 이 회사들 주가가 좋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 둘 다 신제품이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1형 당뇨 시장이거든요. 네.
이 시장에서 지금 이 두 회사 둘 다 이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 회사는 리브레3, 이 회사는 G7이라고 하는 신제품이 네.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네. 신제품이 구형 제품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작아졌어요. 아, 뭐 14일이 아니라 뭐 한 30일 뭐. 14일이 길어진 겁니다. 네. 원래 일주일 정도 썼었거든요. 일주일인데 14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개선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14일 쓰니까 이게 사람이 살면 뭐 운동도 하고 네. 샤워도 하고 하잖아요. 네. 방수 다 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두 개 다 차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해봤는데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신제품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 환자가 이제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2형. 네. 그러면 1형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침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시장으로 들어가야겠죠. 네네. 근데 이 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1형 당뇨 환자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더 커요. 당뇨 환자를 통상 보면은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통상 5에서 10%를 1형 당뇨 환자로 보고 네네. 나머지를 2형으로 보거든요. 네네.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나머지가 2형이에요? 그럼 네. 90%가 2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인슐린 분비가 아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중요한 게 정책이 미국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슐린을 적어도 하루에 3번 처방하는 분들만 보험 처리를 해줬는데 네. 이걸 1회로 줄여줬어요. 1회만 맞아도 보험 처리 네. 해준다. 예. 그러면 이제 2형 당뇨 환자 전체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2형 당뇨 환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슐린 디펜던시가 높은 이제 그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 2형 당뇨 환자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분들은 타겟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1형에서 2형 사이에 있는 언저리에 네네네네. 계신 그분들 시장이 확대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시장을 미국에서 원래 이제 300만 명 정도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정책이 들어서면서 700만 명 정도로 늘어나요. 2배가 넘는 네, 게 미국에서만. 늘어나요. 근데 사실 그 제품 가지고 이 회사는 뭐 둘 다 조 단위 매출 벌고 있거든요. 네네. 이미. 네. 이 회사는 이제 에보트라는 회사는 네. 엄청 큰 회사예요. 네. 이 회사는 CES에서 기조연설도 하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4조 넘게 봅니다. 네네. 그 제품 하나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두 가지 효과 때문에 당뇨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제 에보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는 말 그대로 글로벌 이제 MNC라고 부르죠. 멀티내셔널 컴퍼니입니다. 네네. 부치 큰 회사다 보니까 사업 부분이 많은데 이 회사의 주력 사업 부분 중에 크게 이제 그러니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부분이 지금 다 좋아지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진단 사업부를 갖고 있는데 네. 이 회사도 그 우리나라 이제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서처럼 코로나 키트 네네. 감소 효과를 봤던 회사죠. 감소 효과. 지금 코로나가 줄고 있으니까 네네네. 키트 매출이 계속 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좋았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원래 큰 회사라서 네. 코로나 키트 말고 원래 다른 진단 사업부가 있거든요. 네. 그 사업이 다시 더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 사업부는 그 효과가 있고 여기도 세계 3등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네. 의료기기 좋은 거 말씀드렸고 네. 그 중에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세 번째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영양제 사업을 하는데 영양제. 네, 이게 이제 뭐 품질 이슈가 있어가지고 리콜이 있었어요. 네네. 여기 해소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올해 또 3월부터 빠르게 반등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당뇨 관련된 회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술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수술. 네. 예. 먼저 이 ISRG라고 하는 업체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업체인데 이제 로봇 아마 수술? 맞습니다. 네. 이건 되게 유명하죠. 네. 로봇 수술.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회사죠. 네네. 근데 참 이 회사가 그래요.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먼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파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회사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해서 로봇 수술을 많이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사실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좋진 못했거든요. 네네.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수술 자체는 잘 되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수술은 굉장히 잘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료진 부족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로봇 수술을 사용할 때 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수술방에 들어가는 스텝 인력, 네. 이제 보조 인력을
절감시켜주는 효용이 있어요. 덜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거기 가면 수술방에 들어가면 서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쵸. 마취하시는 분, 간호사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이분이 일반 수술할 때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의료진 부족 사태에선 굉장히 좋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로봇 수술은 그러니까 개복을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4개를 뚫은 다음에 네. 수술하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요. 네. 환자 턴오버가 빠르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서는 굉장히 그렇겠죠. 곽강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로봇 수술로 수술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 수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로봇으로 비만을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말씀하세요. 뭐 위 이런 데를 네. 절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까 뭐 비만이 정말로 굉장히 화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로봇 수술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규 장비 판매입니다. 네. 그게 어려운 건 아까 설명이 다 됐죠. 네네. 병원에서 캐펙스를 그러니까 병원에서 신규로 구매할 여력이 안 됐던 네네. 거죠. 30억씩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도 보상 판매를 합니다. 장비가 비싸니까 네. 구형 장비 주면 싼 거 줄게 이제 이걸 네네. 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신규 신먼트를 놓고 보면은 그게 지금 역대 최고로 나왔거든요. 1분기 때. 1분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안 좋았었는데 그 네. 하나도 좋아지고 있다. 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요? 네. EW는 뭐예요?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와 네, 있네요. 써 있어요. 뭐 제가 뭐 아는 게 아니라 써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심장 판막 세계 1등 회사예요. 네네. 이 회사가 이제 점유율 70%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동맥, 그러니까 대동맥으로 이제 밑으로 허벅지 밑으로 들어가서 시술하는데, 그러니까 시술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다가 의료진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1년 단위로 보면은 여전히 고점은 못 올라왔지만 네네. 지금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 업체 정도만 말씀드리면은 대충 그러실까요? 정리될 것 네네, 그러시죠.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여기는 이제 기기 회사는 아니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건강보험사입니다. 건강보험사인데 제가 이게 디지털 헬스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끝판왕인 회사인데 디지털 헬스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거 그냥 다 하는 회사라고 보면 네네. 됩니다. 네. 보험사인데 병원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의약품 유통업도 하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좋은 회사고 실제로 제가 여기 3프로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장기 시계열 특히 3, 4년 정도 보시면은 주가가 보험사인데 엄청 좋아요. 네네. 엄청 좋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진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정책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공보험 관련된 이슈인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메디케이드 관련된 이슈인데 이거는 미국이 이제 연방 정부에서 보장하는 걸 메디케어라고 하고요. 네네. 주에서 보장하는 걸 메디케이드라고 해요. 근데 메디케이드에서 그 PH이라고 하는 그거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보험을 우리가 하면은 심사를 하잖아요. 네네. 보험 들 수 있습니다. 못 듭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졌는데 보험까지 못 들면 이게 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정부에서 원래 보험에 못 드는 사람들 다 보장해 줬어요. 그러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졌겠네요. 아니요, 좋아졌죠. 좋아요? 정부가 돈을 대줬으니까. 정부가 돈을 대줬다고. 네. 네네. 근데 이제 엔더믹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PH가 해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자격이 안 됐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네, 그만큼 매출이 떨어지겠죠. 네네. 그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네네. 데서 나온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연방 정부에서 네. 취급하는 공보험이에요. 근데 이 공보험이 재밌는 게 민간 업체한테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보험인데 얘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아웃소싱을 받아서. 네. 근데 아웃소싱을 주니까 당연히 원청 업체는 네. 감사를 하겠죠. 네. 네, 너네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 원청이 국가. 네, 그렇죠. 네. 연방 정부가 네, 되겠죠. 연방 정부. 그래서 그거를 감사를 강화하겠다. 네. 너네 제대로 못하면 이제 또 회수 더 강화해서 하겠다.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 의료 가격을 이제 그걸 수가라고 부르는데 네네. 수가를 이제 할인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보험 관련된 그 사업 부분이 되게 이제 리스크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이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소되고 있어요? 이제 메디케이드 같은 이제 그 공중 그거는 이제 4월 달에 발효가 됐어요. 네네.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원래 가격을 깎기로 했는데 아니야 가격 올려줄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고. 숟가를 깎지 않고 더 줄게. 네. 네. 그리고 감사해서 회수해가는 기간을 이제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3년으로 나눠줄게. 점진적으로 갈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국면입니다. 도와주네요. 정부가 도와주는 거네. 그러니까 도와준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인모드 마지막으로 인모드. 네, 인모드도 사실 관심 되게 많으신 기업이죠. 글로벌 이제 미용 그 기기 업체 대장주입니다. 이제 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참 그래요. 뭐냐면은 실적을 사실 이 업체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좋게 낸 적이 없거든요. 팬데믹 때요? 네. 이거 리프팅 하는 데 아니에요? 맞아요. 리프팅도 하는데 뭐 이거 그러니까 그 살 빼는 데도 쓰이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타이트닝에 주로 쓰이는데 네. 네. 근데 팬데믹 때 그런 수요가 많았었나? 엄청 많죠. 미용기기 우리나라 요새 미용기기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미용 산업 자체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뭐 실적 발표 때마다 우리는 뭐 경기 침체 잘 모르겠다. 네네. 뭐 매번 이렇게 하는 업체니까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적 발표를 아무리 잘해도 가이던스를 안 올리면 좀 많이 두드려 맞아요. 되게 특이한 회사예요. 이 기업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네.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기기 업체들 지금 가이던스 다 올렸거든요. 네네. 근데 하단도 안 올렸어요. 어. 유일한 이유가 이제 제가 봤을 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회사는 뭐 펀더멘탈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는데 네네. 이상하게 유독 실적에 대한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얼추 주 그러니까요. 종목들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기업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꼭 있죠. 근데 인모드도 굳이 그럴 게 아닌데 가이던스 유지했다고 지금 주가 빠졌다. 오히려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의료기기가 왜 좋아지는지 저는 그냥 뭐 마땅히 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경기 침체 걱정되면서 바이오로 가나라고 생각했는데 의료기기는 그게 아니네요.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김충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